어, 2시인데요. 예. 너무 땡할 때 시작하면 너무 독일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더위에 이 먼 곳을 누가 오실까 했는데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숨이 좀 막힙니다. 괴테는 평생 시를 썼거든요. 처음 아는 시에서 몇 편을 읽어드려야 괴테를 편리히나마 아시게 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가볼까 해요. 아마 누구나 아시는 시, 그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이 아시는 시, 그 다음에는 조금 모르시는 시,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너무들 잘 아시죠? 들장미 시. 제가 기회 닿으면 설명을 많이 해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장미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모든 시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시만은 제가 독일어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독일어를 좀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Röslein auf der Hei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schnell es nachzusehen, saß mit vielen Freu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이런데요,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강음이 몇 개예요?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4개의 강음으로써 무대가 딱 소개가 돼버렸어요. 자는 영어에 써옵니다. 보았다. 소년이 작은 장미가 서 있는 것을, 등장인물이 딱 한 줄로 소개가 딱 됐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한 줄로 무대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런데 소개를 했는데 이상해요. 유럽어에서 저렇게 의문문도 아닌데 동사가 먼저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먼저 가가지고 굉장히 강조가 돼 보여요. 사실 어순을 제대로 하려면 ein Knab sah ein Röslein stehen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강조가 되고 위치가 강음이 실리게끔, 소년이 장미를 하나 본 데서 이게 사건이 발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인데요. Röslein auf der Heiden. 벌판에 핀 장미. 그러니까 카메라가 뒤로 쫙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장미 한 송이를 보았는데 쫙 그 전체 벌판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 보세요.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war는 was입니다.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역시 war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융이 영입니다. 어리고 갓피었고 morgenschön. 꽃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우면 꽃처럼 아름답다 할 텐데 꽃이 아름다운 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괴테가 만든 주어입니다. morgenschön, morgen 아침이죠. guten Morgen 아시죠? morgenschön. 그러니까 여기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미가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장미가 갓피었고 정말 아침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단어인데 morgenschön은 너무나 평범한 두 단어이지만은
쉔하고 모겐하고, 그러나 두 개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조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페어 슈넬 에스 나 주젠, 여기도 아시겠죠? 리페어 슈넬 에스 나 주젠, 그 달려갔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장미를 나 가까이서 보려고. 기나긴 설명이 없어요. 장미 하나를 봤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뭐 장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었던가 이런 얘기 없고요. 달려갔다. 빨리 그걸 보려고. 그 다음에는 자 mit vielen Freuden. 그 앞까지는 자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war so jung und morgen schön. 이렇게 4개씩 강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das mit vielen Freuden. 강음이 3개밖에 없어요. das mit vielen Freuden. 그 얘기는 4개를 말할 자리에 3개를 말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늘어져요, 좀.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달려갔기 때문에 많은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느긋하게. 그러니까 얼른 보았다로 시작이 됐고 달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다시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장미가 많이 피었어요. 벌판에 많아요. 장미가 많다 그럴 때 저 같은 수준이 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많다 하는 거하고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하는 거는 좀 다르죠. 많은 게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로트를 끝에다 놨어요. 보통은 붉은 장미, 그러면 로트 로즈 뭐 이렇게 될 텐데, 마치 장미 붉어라, 이렇게 그냥 한 색깔로 벌판을 크게 묘사를 하는. 그리고 Röslein auf der Heiden. 여러분 일단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Knabe sprach, ich breche dich. 소년이 말했다. Knabe sprach, 말했다. Ich breche dich. breche는 브레이크입니다. 꺾을 테야. 널 꺾을 테야. 그랬더니 Röslein auf der Heiden 한번 씌워주고, Röslein sprach, Röslein이 말했다. Ich steche dich. 널 찌를 테야. 이것도 보세요. 지금 어린 소년과 어린 장미의 이야기예요. 제가 좀 꺾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상하겠죠. 요 어린애다운 말투로 Ich breche dich, ich steche dich. 아니 찌를 거야, 꺾을 테야, 찌를 테야.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런데 장미에는 뭐가 조금 더 달렸어요. 장미의 말은 Dass du ewig denkst an mich. 너가 영원히 나를 기억하도록. 조금 여성적인 애교가 있죠. 찌르긴 찌를 텐데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어. 그러고는 그런 티격태격이 있지만 다시 카메라가 뒤로 가듯이 쭉 가면서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그래서 그 장미가 지금 장미 한 송이와 소년과의 대화인데 다시 벌판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끝도 보세요. Ich breche dich, ich steche dich. 이렇게 서로 잘 조응이 되게끔. 그리고 너가 나를 영원히 생각하도록. 그리고 또 장미는 또 말이 많아요. Und ich will's nicht leiden. 참고만 있진 않겠어. 안 꺾이겠다는 거죠. 안 꺾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티격태격이 있지만 다시 이렇게 줌으로 카메라가 뒤로 멀리 가고, 마지막 연도 재미있습니다. Und end고 der wilde Knabe. wilde 독일어 쉽죠. 와일드입니다. 그 거친 소년이 하니까 꺾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정관사가 들어가야죠. 거친 소년이 브라하 꺾었다의 과거입니다. 아까는 브레헤디 슈테헤디히한데 이번에는 브라하 슈타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의 두 번째 줄이 기가 막힌데요. 슬레슬라인 오브 데 하이든. 지금까지 전부 다 레슬라인 오브 데 하이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만 어포스트로피가 있고 S가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독일어에.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썼어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저기 어린 왕자 다들 아시죠? 장미하고 나하고 난 특별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 특별한 장미에다가 정관사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다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스를 넣으면 또 음절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다스를 넣어야 되는데 다스를 못 넣고 DAS인데 어포스트로피를 치고 S만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스를 써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슬라인 auf der Heide. 그래서 이런 묘수가 있고 레슬라인 wehrte sich und stach. 장미는 거부하면서 찔렀다. half ihr doch kein weh und ach. 그러나 왜도 아하도 소용없었다 이런 구절인데요. 왜는 뭐 아얏 뭐 이런 겁니다. 둘 다. 뭐 비명을 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musste es eben leiden. 참을 수밖에 없었네. 아까 앞에서 안 참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안 참으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네 하고 다시금 그 벌판을 쫙 읽는 사람 마음속에 불러온 저 장미 불거라 드레핀 장미. 이렇게 해서 그 전형적인 발라드인데요. 발라드라는 장르는 아시지만 짧은 형식 속에 시와 소설과 드라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죠. 첫 줄에 벌써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사에 드라마가 나오고 그리고 장미 불거라 이거 뭐 전형적인 시의 구절이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22살의 괴테는 그때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시절이었는데 헤르더가 민요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민요를 모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헤르더는 그런데 책에서 막 이렇게 모아서 여러 나라 걸 모았어요. 심지어 맥베스의 한 노래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괴테는 바로 엘자스 지방으로 말을 타고 나가서 체록을 합니다. 할머니들한테서. 그러니까 지금은 민요 수집의 정말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소박한 언어가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노래하셔야 돼요. 아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잠깐만요. 시는 절반 이상이 음악입니다. 이미 음악이 다 들어있어서요. 작곡가는 그것을 조금 더 도두일 뿐이에요. 같이 부르세요. Löslein auf der Hei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schnell es nah zu sehen, das mit vielen Freuden. Lös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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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h. 끊어줘도 좀 다 하시네. Löslein auf der Heide. 정말이죠, 그죠? 노래가 이미
가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베르너 곡입니다. 빈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노래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도요. 그 슈베르트 것도 한번 들어보시오. 다른 작곡이어도 이 우리가 들었던 4개의 강음, 3개의 강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걸로 들어보죠. Das Rennen auf der Hei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wie der Schnee es nahe zu sehen, das mit vielen Freuden. Lös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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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Löslein auf der Heiden. 예. 여러분 금방 그 아까 예를 들면은 그 und ich will's nicht leiden 이런데 길어지고 이런 것도 들으셨죠, 그죠? 요 거기만 세 음절이기 때문에 네 음절의 길이로 다 하느라고 길게 가는 이렇게 정교한 언어입니다. 시는 사실 굉장히 정교해서 저는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뭐 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시를 다 살펴봤거든요. 정말 좋은 시들이 있어요. 잘 선택해서 교과서에 잘 넣어놨어요. 아 근데 맨날 시험 문제 내고 하니까 시인도 못 푸는 문제 내고 하니까 꼬아서 내고 그러니까 어렵고 못하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좀 즐겁게 읽고 학생들 좀 외우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입에 붙어서 기억이 될 텐데요. 시는 그런 언어거든요. 정말 조그만 이렇게 정교하게 보석처럼 다듬어서 많은 효과가 나는 그런 것인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한 편 한 편 시를 다 원어까지 봐가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건 아니고 교태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하는 게 오늘의 그 문제여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시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질풍노도, 슈트로문트랑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죠? 질풍노도기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괴테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메테우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드라마를 할 때 제가 드라마 프로메테우스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시로도 쓰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도 쓰다가 좀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판도라라는 드라마에는 또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못 썼어요. 아무튼 평생을 왜 프로메테우스에 그렇게 마음이 혹했는가 하면은 신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는 게 신은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가 하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나고 죽고 운명에 그러니까 시간에 매이고 운명을 가지는 존재인데 그것과 다른 존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그려지고요. 그저 반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대안적인 창조로 이어지는 그런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괴테의 질풍노도기뿐만 아니고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기 전체에서 아마도 대표적인 시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시가 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분위기만 아시게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의 하늘은 덮으라 제우스여 구름 안개로 그리고 엉겅퀴 목을 똑똑 따는 소년처럼 참나무와 산언덕과 겨루어 보라. 하지만 내 땅은 그대로 두어라. 내가 지어주지 않은 내 오두막은 그대로 두어라. 그 불로 하여 내가 나를 시샘하는 나의 화덕도 그대로 두어라.
태양 아래서 너희 신들보다 더 초라한 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권위의 명맥을 동량과 기도의 입김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거지들, 희망에 가득 찬 바보들이 없었더라면 굶주렸을 것을. 내 어린아이였을 적에, 들고 나는 것을 몰랐을 적에 나의 길 잃은 눈을 태양으로 향하였다. 마치 그 너머에 있기라도 한 듯이 내 탄식을 들어줄 귀 하나, 내 마음 같은 마음 하나, 억눌린 자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하나 있기라도 한 듯이. 거인들의 오만에 맞서 나를 도와준 자 누가 있었던가. 죽음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나를 구해준 자 누가 있었던가.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완성하지 않았더냐. 성스럽게 불타는 가슴이여, 젊고 선한 너는 불타지 않았더냐. 기만당한 채 저 높은 곳에서 잠자는 이에게 구원해 준 데 감사까지 하며. 날더러 널 존경하라고? 뭐 때문에? 그 어떤 짐에 눌린 자의 고통을 내가 덜어준 적이 있더냐? 그 어떤 불안에 떠는 자의 눈물을 내가 씻어준 적이 있더냐? 나를 단련시켜 남자로 만들어준 것은 전능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나의 주인이자 너의 주인인 영원한 운명 아니었던가? 너 혹시 착각하는가? 소년의 아침 활짝 핀 꽃꿈들이 무르익지 않았다 하여 내가 삶을 증오하고 황야로 도망치리라고? 나 여기에 앉아 내 모습에 따라 인간을 빚노니 이 족속 나를 닮아 괴로워하고 울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아랑곳하지 않으리. 나와 같이. 굉장히 그 반항적인, 그러나 또 그것을 반항을 반항으로 끝내지 않고 나 여기 앉아 내 모습에 따라서 인간을 빚노니 이 족속 나를 닮아 괴로워하고 울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아랑곳하지 않으리. 이런 그 대안적인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희미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불을 갖다 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벌로 코카사스 산에서 간을 조이는 뭐 이런 존재인데, 여기는 정말 불을 인간을 일단 빚는 데까지 얘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다시 이 빚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풍노도기의 청년 괴테의 특징도 물론 드러나지만은 괴테 전체의 특징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끝까지 대결해보고 치열하게 대결해보고 그리고 뭔가 대안을 찾고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다기보다는 자긍심을, 자존감을,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근자감 아니고 진짜 자존감을 찾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삶의 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질풍노도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그냥 지나갈까 하는데, 가니멧이라는 시는, 가니멧은 제우스에게 술을 따라주는 미소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그런 미소년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니멧은 프로메테우스하고는 달리 굉장히 똑같은, 아까 프로메테우스 저항하는 거는 신의 체계지만은 가장 주된 인물은 제우스겠죠. 근데 여기는 제우스에게 끝없는 헌신으로 그냥 살짝 읽고 가죠. 아침 노을 속 사방에서 그대가 나를 태워오듯
봄이여 연인이여 수천 겹 사랑의 희열로 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는구나. 그대의 영원한 온기에 성스러운 느낌이 무한한 아름다움이여 그대를 안고 싶어라 이팔 안에다. 아 그대 가슴에 내가 누워있는데 갈망에 목이 탄다. 그리고 그대의 꽃들 그대의 풀이 내 가슴으로 밀려온다. 그대가 불타는 내 가슴에 갈증을 식혀주는구나. 사랑스런 아침바람이여 밤깨꼬리들이 사랑에 차 나를 부른다. 안개 골짜기로부터 나 가노라 나 가노라. 어디로 어디로. 위로 솟구친다. 구름은 두둥실 아래로 떠내려온다. 구름은 몸을 숙인다. 그리워하는 사랑에게로 나에게로 너희의 품속에서 위로 얼싸안으며 얼싸안기며 위로 그대의 가슴 안에서 만물을 사랑하는 아버지여. 뭐 조금 낯설을 수 있는 풍경인데 뭔가 그 풀밭에 누워서 그야말로 이렇게 몸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하고는 정반대로 헌신의 열정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열정적이에요. 그 가니멧은 조금 뭐랄까 또 신의 헌신이라 우리가 좀 거리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5월 축제는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시여서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5월 축제라고도 제목이 있고 5월의 노래라고도 이제 처음에는 5월의 노래로 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언제 썼는가 하면은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다니는 시절에 저 멀리 떨어진 시골의 목사님 따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깜깜한데 말을 타고 6시간씩 달려가서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랑방에 들어가시면 왼편에 집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관을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새로 지으면 좋겠다 해서 그려준 거예요. 프리데리케를 만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프리데리케는 괴테가 잠깐 사귀고 뭐 결국 괴테가 떠났는데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의 그레티엔이 프리데리케를 모델로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들 합니다. 아무튼 이 처음 사랑을 해보는 그런 느낌하고 자연하고 그가 잘 맞아서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는 없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내게 자연은 태양은 얼마나 반짝이는지 벌판은 얼마나 웃는지 가지가지마다 꽃들 밀려나오고 덤불에서는 수천의 목소리가 밀려나오고 가슴마다 기쁨과 환희 터져나온다. 오 대지여 오 태양이여 오 행복이여 오 기쁨이여 오 사랑이여 금빛으로 아름다워라. 저 언덕이 아침 구름처럼 파릇파릇한 들판을 그대가 찬란하게 축복하는구나. 꽃아지랑이 속 충만한 세계를 오 소녀여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가. 그대의 눈은 얼마나 빛나는가. 그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종달새가 노래와 창공을 사랑하고 아침 꽃들이 하늘 향기를 사랑하듯 따뜻한 피로 나 그대를 사랑하노라. 내게 젊음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춤출 용기를 주는 그대를 영원히 행복하라. 그대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청년의 정말 5월의 실록이 막 싹 틀 때 그 자연을 바라보는 감정하고 또 소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연은 태양은 얼마나 반짝이는지 반짝반짝해요. 벌판은 웃어요. 얼마나 웃는지.
가지마다 꽃들이 밀려 나오고 5월쯤에 이런 거 아시죠? 막 빼곡이 막 나올 때요. 얼마나 빼곡이 막 이렇게 새싹과 꽃이 돋아나는지 덤불에서는 수천의 목소리가 밀려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꽃이 빼곡이 나오니까 굉장히 생생한 감정들이요. 그렇게 자연을 그리면서 가슴에서는 기쁨과 환희가 터져 나와서 그 오 대지요, 오 태양이요, 오 행복이요, 오 기쁨이요, 오 사랑, 오 숨이 막히게끔 정말 그 가지에서는 꽃들이 빼곡이 나오 새싹들이 돋아나고 또 내 마음은 또 이렇게 벅차고 이런 감정들이 잘 전달되는 시입니다. 예. 종달새가 노래와 창공을 사랑하듯 아침꽃들이 하늘의 향기를 사랑하듯 따뜻한 피로 나 그대를 사랑하노라. 내게 젊음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춤출 용기를 주는 그대를 영원히 행복하라. 그대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네, 정말 젊은이의 그 빛나는 5월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늘 이렇게 환호작용만 하지는 않고요. 괴테는 26살에 바이마르로 갑니다. 이 집은 지금 전체가 바이마르로 떠나기 전까지의 괴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아시지만은 뭐 괴테가 이렇게 먹고 입고 생기고 아니고 어떻게 어려움들을 만나서 극복을 하면서 커갔던가 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26살 때 떠나는 느낌을 쓰는 걸로 그 자서전 시화진실이 끝납니다. 시화진실은 오랜 생애를 살았는데 26살까지만 그려요. 그래서 그 1775년 11월 7일 날 바이마르에 도착을 하는데 26살로 잠깐 가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82세 죽을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도착한 다음 해에 그때는 겨울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1776년에 근처에 산에를 갔는데요. 그 산에 나그네 저녁 노래 2하고 괄호 속에 넣었어요. 나그네의 저녁 노래라는 게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목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은 같은 것 이렇게 됐어요. 위에 나그네 저녁 노래하고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것 할 수는 없어서 저녁 노래 2라고 했는데요. 지금 질풍노 아직 청년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다시 성찰의 단계로 들어간 그런 것이 보여서요. 마치 동양화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산봉우리 위에는 안식이 깃들고 모든 우듬지 위, 우리말 우듬지 혹시 모르셔요? 잘 안 쓰이는 단어죠. 나무의 초록 부분이 우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듬지 위에는 한 가닥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구나. 숲에서는 작은 새들이 입을 다문다.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대 또한 쉬리니. 평범해 보이는 시인데요. 산봉우리,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산봉우리만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위에만 보여요. 저녁 어스름이 내릴 때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고요해서 한 가닥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고 숲에서는 작은 새들이 입을 다문다.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대 또한 쉬리니 하는 너무나 그 동양화를 보는 듯한 건데 이 시는
예, 저기 밑에 서원 여기도 괴테 오솔길이 있고 저희 아래도 괴테 오솔길이 있는데 괴테 오솔길에 돌에 새겨져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보면은 이런 풍경이어서. 그런데 이 시는요 정말로 번역이 안 돼서 원어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책의 원어를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원어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모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잦아들어서 어둠이 내리면서 산봉우리도 요렇게만 보이고 나무도 요렇게만 보이고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고요한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는 언어에서 너무나 살려놓았어요. 여러분들 모음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는 굉장히 밝은 모음이고 오도 밝은 모음이고 어는 좀 어두운 모음입니다. 우는 굉장히 깊은 모음이에요. 깊어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소리만 들으십시오. Über allen Gipfeln ist Ruhe, in allen Wipfeln spürst du kaum einen Hauch. Die Vögelein schweigen im Walde, warte nur, balde, ruhest du auch.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어요. 그 조금만 분석을, 그러니까 오 모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위발렌 기펠 이스트루 벌써 정적인데 소리도 루입니다. In allen Wipfeln spürst du 감지한다인데요. kaum einen Hauch, kaum은 하들립니다. 거의 숨결 하나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kaum einen Hauch 이렇게 해서 벌써 소리가 다 잦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die Vögelein 작은 새들입니다. Vögelein schweigen 작은 새들이 숲에서 입을 다문단데요. Vögelein schweigen im Walde예요. 요즘 많이 쓰기는 끝에 이를 안 씁니다. im Wald 이렇게 써요. 그러나 이를 써도 돼요. 근데 im Wald 하면은 트 하면은 벌써 센 소리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im Walde 이렇게 써요. 거기까지는 그건 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warte nur 기다려라. 누워는 올립니다. 거기도 우죠. warte nur balde ruhest du auch. 발트는 곧이라는 부사인데요. 발트에는 이를 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달지 않아요. 그런데 발트 하면 또 트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를 달아서 바테누어 발데 이렇게 가볍게 소리를 다 죽이고 루에스두 아우는 또한입니다. 너 또한 쉬리라 이런 건데 아무튼 전체가 정말 어스름이 내려서 보이는 것도 조금이고 온 소리가 다 잦아들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6살 청년이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은 일메나우라는 데 가면 키케란이라는 드넓은 산이 있고 조그만 산장이 하나 있는데 그냥 통나무 한간입니다. 거기다가 그 풍경을 내다보면서 벽에다 연필로 썼어요. 벽에다 막 연필로 써놨는데 그게 1776년이거든요. 그런데 82세의 괴테가 마지막 생일 잔치를 피해서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그 벽에 쓰인 글을 그때까지 있는 글을 보면서 눈물 지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괴테에게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 조용한 이런 것하고 또 그 일화도 참 재미있어서요. 생일 잔치 뭐 평생
마지막 생일쯤 가면은 굉장히 많은 뭐 잔치가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런 걸 피해서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거기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 통나무 오두막에. 저는 독일에서 그런 거 참 부러워요. 그때가 언제예요? 1775년. 그래서 그 1775년에 바이마르에 가서 괴테는 11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괴테는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평민이었어요. 바이마르는 조그만 궁정입니다. 정말 바이마르 공국 전체 인구가 한 5, 6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였지만 작은 그리고 바이마르 도시는 인구 5천, 5, 6천 밖에 안 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괴테라는 이제 괴테 슐러라는 큰 인물들이 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독일의 문화 수도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작은 곳에 귀족들이 바글바글하는 궁정에서 괴테는 11년을 거의 2인자로 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청년이. 왜 괴테가 바이마르로 갔는가 하면은 바이마르에는 그 지금도 아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나 아말리아라는 대공비가 있었어요. 조그만 여성인데 문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여성이었고 1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바이마르에 왔는데 18살에 벌써 부군이 죽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큰 아들이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섭정을 하고 아들이 18세가 되니까 딱 물려줬는데요. 그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독일 전역에서 두뇌를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의미의 극성 어머니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괴테 그 아들 아우구스트 대공은 괴테보다 8살 연하였어요. 그러나 둘이서 같이 놀고 배우고 정치하고 괴테가 평생 충직하게 모시고 아우구스트 공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건 나라가 작아서 그랬겠지만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현직 사부장관이었어요. 교육, 문공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가 있었어요. 여러 분야를 책임을 맡아서 11년 동안 그 좁은 궁정에서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귀족들 눈치도 좀 보면서 그러나 그 아나 아말리아 대공비는 매주 수요일이면 모여서 같이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독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괴테는 자기가 쓴 그때 쓰기 시작한 파우스트도 낭독을 하고 뭐 이런 그 공부하고 놀고 뭐 정치하고 이런 그러나 많이 적응해야 됐고 답답했던 11년이 돼서 37세가 됐어요.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게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게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말이 여행이지 2년이었습니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1786년에서 88년까지인데 이것은 독일 문학사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질풍노도기에서 고전기로요. 그러니까 괴테 이탈리아의 무엇보다 그리스 로마의 그 굉장한 작품들을 보고 또 무엇보다 그 푸른 하늘, 늘 푸른 하늘, 자연을 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작품이 이루어지고 또 색채론 같은 중요한 이론적인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의 비가라는 로마 로마의 이탈리아 여행은 너무 두꺼우니까 로마의 비가는 20편으로 된 비가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괴테의 다면성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비가는 독일어로 엘레기인데요. 엘러시죠. 비가 번역이 문제입니다. 비가 그러면 슬퍼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도 안 슬퍼요. 왜 하나도 안 슬픈가 하면은 비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비가예요. 그런데 형식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헥사메터, 펜타메터로 이루어진 이행시. 그러니까 강음이 6개, 그 다음에는 강음이 6개긴 한데 중간에 야금이 없어서 충돌이 되는 6가군, 5가군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쭉 나열이 된 게 엘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앞이 똑같지 않은 게 이렇게 두 행씩 나눠지는데요. 예. 정말 그 로마의 여러 면들이 들어갑니다. 많이 다릅니다. 종래의 작품과는. 이제 고전의 땅에서, 고전의 땅 이탈리아겠죠. 이제 고전의 땅에서 기쁜 감격을 느낀다. 옛 세계와 오늘의 세계가 더 크게, 더 매력적으로 말 걸어온다. 여기서 나는 충고에 따라 고대인들의 작품을 넘긴다. 바쁜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즐기며 하지만 밤이면 날이 새도록 아모르가 다른 일에 나를 열중시키니 절반만 배워도 나는 갑절로 즐겁다. 또한 나 스스로 배우지 않는가. 사랑스러운 젖가슴의 형태를 엿보며 손으로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그러면서 대리석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 생각하며 비교한다. 눈으로 느끼며 바라보고 바라보는 손으로 만져본다. 사랑하는 여인은 내게서 낮의 몇 시간을 빼앗아 간다 하여도 그 보상으로 밤의 시간들을 나에게 내준다. 그렇다고 늘 키스만 하는 건 아니고 분별 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잠이 그녀를 엄습하면 나는 누워 많은 생각을 한다. 자주 나는 그녀의 품 안에서도 시를 지었다. 나지기 손가락으로 육각운 운율수를 헤아렸다. 그녀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편안한 잠에 빠져 숨 새근거리고 그녀 숨결은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달군다. 아모르가 그사의 등불을 돋우고 그 시절을 생각한다. 세 사람의 시인들에게 같은 봉사를 했던 그 시절을 로마의 유명한 연애 시인들의 이름이 밑에 있습니다. 세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 로마의 비가 중에 제일 센세이셔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느끼셨는지 몰라도요. 육가군이 강음이 6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가군 운율을 어떻게 맞추는 거 하니? 그 여성을 옆에 눕혀놓고 토닥토닥 해가지고 운율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괴테가 로마에 가서 비로소 총각을 면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요. 아무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와서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것이 멋있는 조각 작품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감정, 본성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롭게 활달하게 열려 있었던 시대여서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변형, Die Metamorphose der Pflanze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종이에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 분량이 이래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읽는 것보다는 괴테의 식물론을, 식물 변형론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책이요.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없습니다. 연말에 나옵니다. 지금 교정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요. 여기 오셔서 찾아보셔도 좋고. 네, 식물 변형론은 괴테는 그 시인 괴테는 지극히 일면이고 정치가 괴테가 평생 가고 자연과학자 괴테가 또 엄청납니다. 예,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하게 하는데 식물학이 우리한테 제일 다가가기가 좀 가까워서 괴테 식물 변형론은요, 이것도 번역 다 해놓고 아직 책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식물의 성장을 예를 들면 린네는 모든 거를 막 정확하게 정말 이 도표로 그냥 뭐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괴테는 식물을 정말 많이 관찰을 하고 식물 채집도 지금 2,500종이 남아 있습니다. 괴테가 해놓은 식물 채집이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가는 동안도 산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알프스를 넘어야 되니까 올라갈 때마다 식물이 이렇게 뭐 줄기가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자세히 기록하고 다 쓰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남국에 가서 정말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괴테 식물 이론은 그러니까 잎이 중심이에요. 잎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린네는 그냥 분류만 해서 놔뒀는데 괴테는 그것이 뭔지 섭섭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찰을 해서 자기 이론을 세웠는데 식물은 근본에서 잎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축과 그 이완을 통해서 괴테의 생명 이론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는 숨을 쉬니까 살아있잖아요.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쉬고 이것이 살아있는 표시인데 들숨을 쉴 때는 긴장이 되죠. 그리고 날숨을 쉴 때는 좀 이완이 됩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에서도 그렇게 투영을 해서 봤어요. 원래 잎이어서 씨앗 속에서도 떡잎이 들어있고 떡잎이 나와서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러다가 잎이 되고 또 줄기가 돼서 긴장돼서 가다가 잎으로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꽃받침쯤 가면 굉장히 수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꽃으로 확 이완을 하고 다시 마지막에 결실로서 수축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식물의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특히 이탈리아에 여행을 하면서 나흘이나 배를 타고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 가서 공원에서 거기서 식물들을 보면서 어떤 식물의 어떤 근본 구조 같은 거를 원식물 이런 생각, 뭔가 식물에는 어떤 기본 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기 식물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팔레르모에서 얻었고 많은 연구와 그 많은 채집을 통해서 식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걸 읽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읽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좀 넘겨보시고 더 바라건대는 식물 변형론도 빨리 책으로 나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너무 많고 예, 아니요. 뭘 읽어야 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 댁으로 가실 수 있을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만은 또 이분들께 다시 들려드릴 것 같지는 않아서 웬만하면 좀 많은 시를 읽었으면 하는데요. 얼마만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욕심을 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읽은 시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괴테가 평생 쓴 시집입니다. 그래서 예, 금년 연말에나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여기 색인이 달려 있어요. 한글로도 달려 있고 독일어로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일어로 찾아보실 경우에도 찾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괴테는 평생 시를 썼는데 시집을 자기 손으로 정성껏 묶어서 낸 거는 이거 한 것뿐입니다. 65세인 1819년에 냈고 27년에 다시 증모판을 냈는데요. 1819년에 낸 초판본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냥 귀중한 책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놔뒀네요. 무슨 책인가 하니 서동 시집인데요. 서동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바라볼 때는 동서라고 우리 늘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서쪽에서 보니까 서동입니다. 서동요하고 상관없고요. 그래서 서동 시집인데 서동 시집은 오리엔트를 유럽에 열어준 책입니다. 절반은 시고 절반은 산문인데 시는 12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50편쯤 되는 시가 12묶음으로 묶여 있고 산문은 절반인데 시의 해설이 아니고 지금도 오리엔트론의 마그나카타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 인도까지는 조금 아는 것도 같고 유럽은 오히려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사이 구간은 완전히 비어 있지요. 아직도. 그런데 거기를 다 열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활달한 필치로 어떤 때는 포커싱을 하고 어떤 때는 줌으로 한 500년을 쫙 잡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산문이어서 산문도 중요하고 시도 14세기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시를 읽고 65세의 괴테가 정말 다시 시인이 깨어나서 엄청난 감성으로 시심으로 시를 지은 그런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모토처럼요. 동방, 서방, 북녘, 남녘 다 신의 손 안에 있네요. 그래서 그 서동 시집에 있는 시를 몇 편 골랐는데요. 14세기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는 그 오리엔트 사람들은 집에 책이 딱 한 권만 있으면 코란만 있고요. 2권이 있으면 하피스 시집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잘 읽히는 시인인데 괴테를 통해서 완전히 유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65세의 괴테가 금방 나온 하피스의 번역본을 손에 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피스 시집 엄청 두꺼운데 디반 시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테의 서동 시집은 베스트 웨스트리키어 디반입니다. 이름도 같아요. 앞에 서동이 붙었을 뿐이지. 네, 그런 시에서 그냥 저희 여기서 1년 읽는데 1년 읽어도 조금 수박겉핥기로 읽는데 그냥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추기 어려운 건 뭘까? 그건 불. 낮에는 연기가 드러내고 밤에는 불꽃이 드러내지. 그 무시무시한 것. 감추기 어려운 것 또 하나는 사랑.
아직 가만히 품고 있어도 아주 쉽게 두 눈을 넘어 나가지. 숨기기 가장 어려운 건 한 편의 시. 써서 말로 덮어두진 못한다. 시인이 힘차게 노래 부르고 나면 그건 속속들이 그의 몸에 스며들지.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적어놓고 나면 온 세상이 그걸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시인은 시를 누구에게든 흥겹게 큰 소리로 읽어준다네. 그게 우리를 괴롭히든 북돋우든. 재밌기도 한 시인데요. 숨기기 가장 어려운 건 한 편의 시. 써서 말로 덮어두진 못한다. 성경 구절에서 온 겁니다. 촛불은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하는 구절입니다. 말은 곡식대는 되죠. 그걸 불을 켜면은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뭘 덮어 씌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시는 표현의 예술이죠. 그래서 자꾸 잘 읽어주고 싶어하고 이런 정말 65세면 이제 노년인데요.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적으로는 아라비아 에센셜리즘도 들어오고 감추기 어려운 것 또 하나는 사랑. 아직 가만히 품고 있어도 아주 쉽게 두 눈을 넘어서 나가지 안에서 싹 넘어온답니다. 재밌는 시도 있어요. 아담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성도 아닌데 성인지 뭔지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흙이란 진흙이란 뜻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담이 성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줘서 한스 아담 했는데 한스라는 독일어 이름은 좀 이렇게 우직하고 바보스럽게 바보 한스입니다. 되게. 그래서 좀 유머러스합니다. 한스 아담은 흙덩이였는데 신이 인간으로 만들었다. 어머니 돼지의 품을 나올 때만 해도 아직 덜 떨어진 게 많았다. 엘로힘이 여호와가 코 안으로 최상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자 이제 벌써 좀 나아 보였다.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으니. 하지만 뼈에다 팔다리와 머리 달렸어도 절반은 여전히 흙덩이였다. 그 얼간이를 위해 마침내 노아가 진짜를 찾아냈다. 커다란 술잔을. 술로 적셔지자마자 이 흙덩이가 곧 흥을 느낀다. 밀가루 반죽이 숨을 부어놓으면 부풀어 오르듯. 그렇게 하피스여 그대의 아리따운 노래 그대의 신성한 본보기가 우리를 인도하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 창조주의 성소로. 불경함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술을 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피스는 사랑과 술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여기 괴테도 그래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피스의 그대의 아리따운 노래 그대의 신성한 본보기가 우리를 인도하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 창조주의 성소로. 어디 신성에 이르는 길이 한 길뿐은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운신이 자유롭다는 게 느껴지는 시고요. 교과서 쉬운 시입니다. 책들 중에서 가장 신기한 책은 사랑의 책. 주의 기울여 읽어봤더니 기쁨은 몇 쪽 안 되고 책 전체가 괴로움. 한 단락은 헤어짐이더라. 재회 짧은 한 장. 맺지도 못했더라. 여러 권의 근심. 설명에 설명으로 길어지더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오 니잠이여. 하지만 끝에 가선 그대가 바른 길을 찾아냈지. 풀릴 수 없는 것 그걸 누가 풀까?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다시 만나며 풀지. 그렇죠? 만나면 스르르 풀리는데 기쁨은 몇 쪽 안 되고 책 전체가 괴로움. 한 단락은 헤어짐이더라. 그렇답니다. 재회는 짧은 한 장인데 맺지도 못했더라. 여러 권의 근심 설명에 설명으로 길어지더라.
예,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예, 이런 그 재미있는 시들 많고 약간 감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곱슬머리 가득해서 머리가 곱슬곱슬 저리 둥근해. 그런 풍성한 머리카락에 손 넣어 두 손 가득 이리저리 쓸어보노라면 마음 바닥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이마에, 눈썹에, 눈에, 입에 입맞춤하면 나는 생생한데 또 거듭거듭 상처 입고 있네. 5갈래 빛 이거요. 5갈래 빛 어디다 꽂아야 할까? 벌써 또다시 곱슬머리에게로 가네. 귀도 이유희를 마다하지 않으니 여기는 살도 아니고 살갗도 아니다. 이리 만지작거리기 부드럽고 이리 사랑스럽고 하지만 작은 머리를 늘 어찌 만지작거리든 그런 풍성한 머리카락에는 손 넣어 늘 한정없이 위로 아래 위로 쓰다듬게 되지. 그대도 그랬겠지 하피스요. 우린 그걸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다오. 괴테가 곱슬머리 좋아했대요. 아내도 곱슬머리입니다. 그다음 그 12권의 시집들에는 정말 이 사랑의 시도 있고 뭐 정말 또 오리엔트의 삶을 다루는 시도 있고 캐러반을 타고 가는 듯한 시도 있는데 또 지혜로운 지혜의 성찰의서 지혜의서 불만에서 이런 데는 굉장히 노년의 지혜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괴테길, 여백서원의 괴테길에도 새겨놓은 시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온 이 서동 시집에서 나온 식구들입니다. 누가 내게 시간을 줄여줄까? 활동. 무엇이 시간을 견딜 수 없이 지루하게 만들까? 한가함. 무엇이 빚을 초래하지? 마냥 기다리고 참기만 하는 것. 무엇이 이득을 가져오는가? 생각만 오래 하지 않는 것. 얼른 잡아야 됩니다. 뭘 받을 때는. 무엇이 명예에 이르게 하는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언제나 저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긍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은 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게 시 다예요. 저런 시는 나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평범한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우리 나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어요. 세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요. 바다는 늘 물을 가득 담고 있다. 땅은 결코 물을 담아 놓지 않는다. 바다더러 너 왜 물 담고 있어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땅더러 너 왜 물 좀 못 담아두고 있어. 예, 어찌됐건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실 문학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거는 나의 인생뿐이지만은 문학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뭐 곧바로 쓸 때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우리는 뭐가 얼마나 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정말 힘들었어. 나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노상 아프니까 청춘인데 늙어도 노상 아픈데, 예, 괴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얼마나 쉬운지는 그걸 고안해낸 이와 그것에 이르러본 이가 안다. 납득이 되셔요, 안 되셔요?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괴테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신 분이고,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간단한 일을부터 생각을 하시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너무 잘하지요.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해보면은,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도 조금 유머러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실용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히 굴욕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거든 감추어라 너의 황금, 너의 떠날 때 너무 부산 떨지 말고 조용히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3단 논법에서는 언제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너의 믿음. 네. 우리가 어떤 정말 늘 흔들리고 믿음을 그것이 뭐 종교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확신이든 간에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늘 어려워하는데,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너무 쉽게 그것이 독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정말 속에 따뜻하게 지닐 줄 아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하라. 사리 판단을 잘하라. 더 바라는 자 망한다. 네, 이런 재밌기도 하고 정말 노년의 지혜들이 반짝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요. 촛불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사위어 가면서도 그리도 다정하구나, 자신을 소진하면서 그리 곱게 노래하느나 했더니 예, 사랑이 나를 적대시합니다. 고백하고 싶은데요. 난 무거운 마음으로 노래한답니다. 촛불을 한번 보세요. 빛나지요. 사위어 가면서. 예, 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구절들이 참 좋습니다. 자리 하나를 사랑의 고통이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량하고 고독한 그런 곳을요. 그러다가 황량한 내 마음을 찾아내어 둥지 틀었지요. 그 빈 가슴에. 그 다음에 이거는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나 유명한 시여서요. 우리나라는 흔한 게 은행나무인데요. 바이마르에는 괴테의 이 시 한 편 때문에 독일에서는 은행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원래 없었는데다가 이 시 때문에 바이마르는 특히 은행나무가 효자나무여서 막 가게에서 요만한 화분에다 막 팔고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 금, 은 이런 것도 다 무슨 은행나무 잎으로 만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 한 편 때문인데요. 이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은행나무 잎 아시죠?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것 같은데요. 이 나무의 이파리 동방에서 와 내 정원에 맡겨져 남 모르는 뜻을 맛보게 하고 아는 사람에게 기쁨 주네. 이건 그 자체 안에서 둘로 갈라진 하나의 생명체인가? 갈라졌기 때문에. 아니면 참으로 귀하게 서로 만나 남들이 하나인 줄 아는 둘인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려다 참 뜻을 찾은 것 같네. 그대 내 노래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 예. 예, 여기 하나, 그러니까 그 이파리 하나 때문에요. 이렇게 쪼개진 건가? 아니면 둘이 너무 귀하게 만나서 남들이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둘인가?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있지만은, 예, 제가 사진을 못 넣었는데 저 밑에 내려가시면 엽서에 있습니다. 다 늙은 괴테가 은행나무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그때 스카치 테프가 없어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붙여가지고 그런 자필이 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 짓지 못하는 괴테 본관 앞에 집은 못 짓는데 벌써 은행나무를 딱 갖다 심어놨습니다. 서동 시집을 읽으셨던 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그 시 하나 때문에 나무가 전체가 너무 대접을 받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예, 그다음에는 노년에 쓴 중국 독일 세시기 이런 시가 있어요. 약간 그 한시처럼 짤막짤막한 공부를 그치지를 않아가지고요. 14세기 페르시아 시인만 읽은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죽기 닷새 전에도 나는 이제부터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훔볼트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터이니 당신이 요즘 하는 연구를 좀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짧은 한시를 보는 듯하게 양들이 떠나면 풀밭 혼자 펼쳐져 있다. 한 빛깔 맑은 초록. 하지만 머지않아 낙원대리 색색깔 꽃무늬로 꽃 피어나리. 희망이 환한 베일을 펼친다. 안개처럼 우리들 은앞에다. 소망의 성취, 태양 축제, 구름의 갈라짐.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오라. 예, 그런 예쁜 시들이, 가벼운 시들이요. 장미철은 지나가 버린 지금 이제 비로소 안다. 장미꽃 봉오리가 무엇인지. 늦둥이 하나 아직 그루터기에서 빛나고 있다. 오직 혼자서 꽃세계를 보충하고 있다. 예, 하나 남은 꽃을 보면서 그것도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혼자서 꽃세계를 보충하고 있다. 그 다음은 파우스트의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책자의 마지막 시가 뭔가 하면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파우스트에 나오는데 망루지기의 노래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zum Sehen geboren, zum Schauen bestellt 이런 시인데요. 망루지기는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아야 저 멀리서 뭐가 오는지 얼른 보고 보고를 해서 뭐 저기면은 칠 준비를 하든지 손님이면 맞을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이 링케우스입니다. 독일어로는 링코이스, 독일어는 룩스입니다. 예, 우리 이거 저 밝기 하는 것 다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렷 이게 그 파우스트의 거의 오막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운데요. 기나긴 파우스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파우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요약을 하자면은 서구권의 유럽에서 늘 있던 우리 흥부놀부전 같은 기독교 세계의 권선징악의 이야기,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 영혼을 팔아서 더없이 나쁜 사람이죠. 영혼을 팔아서 24년간 복락을 누리고 지옥에 떨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괴테는 어려서 인형극으로도 많이 보고 극단 공연으로도 보고 그랬어요. 그걸 가져와서 계약을 내기로 바꿉니다. 24년을 없애고 시간을 없애고 악마가 괴테에게 스톱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12,111행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맞는 작품이 되죠. 욕망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톱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스톱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늘 예로 들곤 합니다. 우리 하루에도 사진을 몇 개나 찍잖아요. 왜 찍겠어요? 너무 그 순간은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데 셔터를 한 번밖에 못 눌러요, 평생.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좋아도 또 다음,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말이 어느 아름다운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할 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거의 끝 무렵이 왔는데 깊은 밤에 오막에 밤이 깊었어요. 근데 링케오스의 그리스어 이름이라고 저쪽 표기를 따랐는데 독일어는 링코이스입니다. 링코이스의 노래인데요. 한밤중인데 보려 태어났어요. 바라보려 섰고요. 이탑에 대고 맹석한데 난 세상이 좋아요. 멀리 멀리 눈길 보내죠. 가까이에선 보이죠. 달과 별들, 숲과 노루, 모든 것에서 난 보아요. 영원한 지장, 그 모두 내 마음에 들듯 나도 내 마음에 들어요. 너희 행복한 내 두 누나, 너희가 일찍 본 것, 그건 무엇이든 다 참 아름다웠어. 이런 그 눈이 밝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이야기가 한밤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엔 깊은 밤에 나오고 그 다음엔 파우스트의 한밤중입니다. 거기 이제 결말이 다가가는데요. 스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우스트가. 도무지 스톱을 안 하다가 드디어 스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파우스트가 100살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파우스트 집에는 악귀도 범접을 못해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파우스트 집에 열쇠 구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근심이었죠. 그죠? 모든 걸 다 가져도 근심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심이 너 평생 맹목적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눈 멀어라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는데, 그래서 파우스트가 장님이 되고, 장님이 된 파우스트, 평생을 눈 뜨고 눈먼 사람으로 살았는데, 맹목적으로 살았는데, 눈이 뜨이니까 그때, 아니요, 눈이 머니까 그때 마음의 눈이 뜨입니다. 심한이 열려서. 그래서 그 해안을 매립해서 개간을 하면서 남녀노소가 살 터전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멈춰라, 너 참 아름답구나 하고 계약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브로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몇 개를 좀 더 넣은 게 다음번에 좀 밑에 그대는 아는가, 저 레몬 꽃피는 나라, 남국에 대한 동경을 정말 대변하는, 압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대 아시나요, 저 레몬 꽃피는 나라를. 짙은 잎새 속에서 황금빛 오렌지가 이글거리고 푸른 하늘에서는 한 가닥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저거 하나 고쳤습니다. 치자꽃을. 제가 그 꽃 이름을 50년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어서. 그래서 가장 비슷한 치자꽃으로 번역을 해왔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은매화라고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화로도 쓰이는 꽃입니다. 향기롭고. 치자꽃 고요히 드높이 월계수 서 있는 곳, 그대 아시지요? 그곳으로 그대와 함께 사랑하는 이여 가고 싶어요인데요.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en, im dunklen Laub die Goldorangen glühen,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Kennst du es wohl? Dahin möchte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en 하는데요. 이 짧은 시구가요, 정말 그 레몬꽃 피는 나라, 북쪽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짙은 잎새 속에서는
황금빛 오렌지가 이글거리고, 오렌지가 왜 이글거리냐 그러면 또 번역 잘못하셨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독일어로 글리엔이에요. 글리엔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대장간에서 쇠를 벌어서 쇠가 벌겋게 이글이글 아니면 숯이 벌겋게 이글이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우중충한 나라에서 있다가 왔는데 그 짙은 도톰한 잎새들 속에서 오렌지가 막 그냥 이글이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그리고 푸른 하늘에서는, 푸른 하늘 독일서에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후는 좋은데 날씨가 나빠갖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ein sanfter Wind, 부드러운 한 가닥 부드러운 바람이 vom blauen Himmel weht, 푸른 하늘에서 불어오고,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Die Myrte still, 은매화는 고요히 드높게 월계수 서 있는 곳. Kennst du es wohl? 아시죠?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알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비센이 있고 케넨이 있거든요. 비센은 뭐 우리 읽어서 아는 거, 이런 거 들어서 아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비센샤프트 하면 학문입니다. 그런데 케넨은 얼굴을 좀 알아야 되고 저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케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켄스토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면 안 돼요. 아시죠? 다힌 거기로 하는데, 저 왜 저렇게 띄었었는가 하면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시에서 많이 저렇게 합니다. 한행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행을 3토막을 내놨어요. 그 얘기는 저 짧은 한 토막에 한행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대 아시죠? 거기가 이미 한행이고 그곳으로가 또 한행이고, 무게에 있어서 그곳으로 또 한행이고요. 그대와 함께 가고 싶어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여서 그래도 이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유명한 시, 또 잘 아시는 시인데요. 예, 뭐 슈베르트, 베토벤 뭐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 그리움의 노래요.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라. 이거는 진짜 번역의 한계 그 자체입니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그리움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이, 캔넨을 썼어요. 비센이 아니고. 그리움이 뭔지 그거 겪어봐서 다 아는 사람만이 짐작이라도 한다. weiß, 안다. was ich leide. 내가 왜 괴로운지.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짐작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홀로 떨어져서, 모든 기쁨으로부터 떨어져서, sehe ich ans Firmament. Firmament는 좀 거창한 말인데요. 창공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입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nach jener Seite, 저편으로.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예, 사랑하는 게 참, 이 케넨이란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여주는 예문 같은 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나를 잘 알아주신, 그러니까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 그냥 좋아서 이렇게만 사랑하면은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사랑하고 나를 잘 아시느니, 알아주시느니. ist in der Weite, 먼 곳에 있네. es schwindelt mir는 어지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지러워라. es brennt mein Eingeweide. 아, 여기도 번역이 안 되는 곳입니다. S는 가주어고 브렌트는 불타다인데요. 가슴 속이 송두리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 원어는 뭔가 하면은 내장이 탄다고 됐어요. 근데 차마 내장이 탄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장은 이게 축축하고 이상한 거잖아요. 내장이 탄다고 됐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죠. 그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말하고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이것도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어 몇 문장 기억하시게 됐죠? 독일어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거 자체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요. 작곡가는 그걸 이렇게 조금 더 북돋워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자꾸 생각해서 지금 4시 5분인데요. 저 한 10분, 15분만 더 할게요. 예. 요 시는 좀 꼭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스토리는 그냥 이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레티에는 독일에서 정말 청순한 여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레테는 소박한 여성이어서 아주 소박한 사람이어서 예를 들면 물레 잡는 그레티엔 뭐 이런 노래도 작곡이 돼 있고 이 노래는 그레텐이 처음 등장을 해서 파우스트가 이제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얻어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레티엔을 만났는데 그레티엔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겉옷을 벗으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한 곡 부르고 지나가는데 이 노래 한 곡으로 그레텐이 얼마나 청순한 꿈을 가진 소녀인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서 그걸 좀 다시 봐도 또 봐도 그 놀라운데요. 스토리는 그냥 이래요. 옛날에 툴레에 한 임금님이 있었네. 무덤에 닿기까지 변함없더니 그이에게 죽으면서 연인이 황금잔 하나 주었네. 그 잔보다 귀한 것 세상에 없었네. 연회 때마다 그 잔을 비우셨고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네. 임금님 얘기죠. 그 잔으로 마실 때마다. 임금님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왕국 안 도시들 다 헤아려 모두 상속자에게 물려주어도 그 잔만은 같이 주지 않았네. 성대한 잔치 베풀어 앉으셨네. 기사들의 에워싸여 오래된 선조들의 누각 거기 바닷가 성에서 거기 그 늙은 술꾼이 서서 생명의 마지막 뜨거움을 마시고는 그 성스러운 잔을 던졌네. 가득 차오른 물속으로. 임금님 바라보았네. 그 잔 떨어져 물에 잠겨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 모습. 임금님의 두 눈도 감겨갔네. 한 방울도 더는 마시지 못했네. 이런 그 옛 어딘가 고성을 배경으로 한 듯한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독일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라는 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예가 될 것 같아서요. 그 König in Thule. Es war ein König in Thule. Once upon a time입니다. 옛날에 툴레에 한 임금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Gar treu bis an das Grab.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변함없었다. 트로이란 단어는 군신의 관계면 뭐 충성이고 남녀 간에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에게 슈테르벤드 죽으면서 슈테르벤이 죽다고 독일어는 D자를 붙이면 ing가 됩니다. 죽으면서 자인의 몰래 그의 연인이 einen goldenen Becher gab. 황금잔을 하나 주었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제가 1년만 다시 읽어볼게요. Es war ein König in Thule, gar treu bis an das Grab.
dem Sterben seine Bulle einen goldenen Becher gab.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기읍하고 비읍이 많이 나오죠. 뭐냐면은 가트로이 비스 안다스크라 무덤에 이르기까지 충실했고 dem Sterben seine Bulle 둘레 불레 이렇게 가군이 맞아 있고요. 그랍 무덤과 주었다 이런 것이 또 운이 맞아 있고 또 골데는 베히어가 골데는 황금하고 쥐하고 이런 것들도 소리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에 남는 것은 둘레, 몰레, 그랍, 갑 이렇게 되는데요. 임금님 하면 또 왕비가 나와야 되는데 왕비를 쓰지 않고 왕비는 괜히긴입니다. 몰레라는 단어를 써서 둘레도 좀 깊은 울림이 있고 불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레 어딜까 불레는 누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두 번째 연을 보면요. Es ging ihm nichts darüber. 이거는 루터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ging은 고우의 과거고 ihm nichts nothing입니다. darüber abov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게는 그 잔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잔처럼 귀한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임금님은 에얼레어테인 독일어의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글자만 보면 그가 그를 비웠다예요. 임금님이 잔을 비웠답니다. 근데 예덴 슈마우스 연회 때마다 잔을 비웠다. Die Augen gingen ihm über. 아까 es ging ihm nichts darüber 했잖아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었던데 Die Augen gingen ihm über 거의 같은 단어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뭔가 하면 Die Augen gingen ihm über 하면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다예요. 눈에 눈물이 이걸 넘어서 눈을 넘어서 나오는 그런 단어고 조프트 에어 트랑크 다라우스 그걸로 마실 때마다인데 그 잔으로 마실 때마다거든요. 우리는 그 잔으로 하면 뭔지 위드 이런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 정확해서요. 아우스를 써요. 뭔가 하면 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음료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마시면은 여기서 나와요. 아웃을 써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회 때마다 슈마우스 때마다 그 잔으로 다라우스로 그 잔으로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조프튼서 오픈입니다. 마실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괴어올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괴어. 이미지가 기가 막히죠. 눈물이 괴어오르는.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고 눈에 눈물이 괴어오르다를 요거를 거의 같은 단어를 쓰고 연회 때 얼마나 많이 차려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는 여기서 나오는 요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은 뭐 연회 때마다 마셨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그러나 뭐 구질구질한 얘기는 없습니다. 것이었던 것인가 이런 건 없고 Und als er kam zu sterben 죽게 되었을 때 zählte er seine Städte im Reich 왕국에 있는 도시들을 다 헤아렸다. Gönnt alles seinen Erben 그리고는 모두를 상속자에게 척척 주었다예요. 이게 너그럽게 주는 겁니다. 왕국의 도시들을 다 헤아려서 상속자한테 척척 주는데 Den Becher nicht zugleich. 그 잔만은 같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죽다 슈테르벤하고 에르벤 상속자하고가 운이 맞아 있고 라이히 그 큰 왕국하고 그 다음에 같이 주지 않았다. 그거하고가 운이 맞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그래서 Er saß beim Königsmahle. 이번에는 카메라 위치를 보셔요. 임금님은 앉아 있었다.
바임 퀘닉스말레 왕의 연회에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어 앉아 있었다. 디리터 인헤어 기사들이 그를 둘러서고 거기 높은 바닷가 아니요 거기 드높은 선조 대대로 물려온 그 드넓은 홀에 거기 바닷가 성에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뒤로 쫙 가는 거예요. 임금님이 앉아 계시고 기사들이 둘러서고 드넓은 조상 대대로 눌려온 드넓은 방이 있고 그게 바닷가 성이에요. 바로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뒤로 쫙 빠지는 이런 건데 여기도 퀘닉스말레 왕의 연회하고 페터잘레 그 드넓은 홀하고 운이 맞아 있고 둘러선 기사 디리터 인헤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닷가 성에서 메어 드넓은 바다하고요. 임금님은 기사가 이렇게 둘러쌌는데 이렇게 해서 그 바깥에는 엄청난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요. Dort 거기에 stand der alte Zecher. 아까도 dort auf dem Schloss am Meer 거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dort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stand der alte Zecher. 거기에 섰다 늙은 제혀는 술꾼이라고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보통 술꾼이 아니고 대단한 술꾼이에요. 대단한 술꾼 뭐 단어가 없을까요? 아무튼 대단한 술꾼이 있었는데 이 단어요. 제혀를 씀으로써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왜 대단한 술꾼이 됐어요? 연회 때마다 그 잔으로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연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뭐 그리웠던가 이런 얘기 없어요. 그 늙은 술꾼, 대단한 술꾼이라는 말에서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 이야기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랑크 레스테 레벤스글루트 그리고 마셨다. 마지막 잔을 마시겠죠. 그럼 우리 생각에 글라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베혀라고 그랬으니까 베혀는 뭐 조금 조각도 있고 이런 잔입니다. 그 잔이 나왔어야 될 텐데 임금님이 마시는 그 마지막 잔은 너무도 귀해서 레벤스 글루트라고 했어요. 아까 그 오렌지 요거 말고 요 앞에 저 골드 오랑젠 글리엔 했죠. 그것의 명사가 글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이글거림이에요. 그 술잔에 담긴 술이 얼마겠어요? 요만큼일 텐데 그것이 생명의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정말 번역이 그 이글거림 그걸 마셨다. 그리고 und warf 그리고는 던졌다. den heiligen Becher. 하일리겐베혀는 성스러운 잔이거든요. 성스러운 잔은 동시에 뭔가 하면은 성배도 됩니다. 중세 이야기 들으면 다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임금님에게는 이 잔이 성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던졌네. 가득 hinunter in die Flut. 가득 차 그 플루트는 에베 und 플루트 하면 썰물과 밀물입니다. 가득 찬 물 속 성이 바닷가에 바로 이렇게 있어서 가득 찬 물로 던지는데 그 독일어의 우는 깊은 모음이고 이는 좀 속도가 빠른 모음입니다. 히눈터 인디 플루트 빨리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히눈터 인디 플루트 거기도 보세요. 술꾼 제혀하고 베혀하고가 운이 맞았어요. 잔하고 술꾼이 맞아 있고 그 마지막 요만한 잔에 담긴 생명의 열화 그것하고 저 가득한 물하고 운이 맞아 있어요. 플루트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자 인슈트어젠 임금님은 보았다. 그것이 이번엔 뒤에가 잔이에요. 역시 자, 그러니까 던졌는데 던지는 거 금방 들어가죠.
그런데 임금님은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에어사 인슈테르 그는 보았다. 잔이 떨어져서 슈티어천 추락하답니다. 트린켄 잔이 트린켄 하나요? 트린켄은 드링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잔이 요렇게 잠기는 순간을 본 거죠. 잔이 물을 먹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징켄 티프 인스메어 잔이 요 마지막 정말 임금님의 아픈 눈에 마지막 모습이 보이고는 싹 가라앉아 버린 거죠. 깊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네. 그리고 디아우겐 임금님의 두 눈도 테텐 임징켄 테텐이라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I do believe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do가 들어가듯이 독일어도 테텐이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접속법 이식이어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그의 임금님의 눈이 징켄이에요. 조금 전에 잔이 징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님 눈이 징켄이에요. 스르르 감기는 거겠죠. 임금님의 눈이 징켄하고 트랑크 이번에도 마시다예요. 아까 잔이 마셨잖아요. 임금님도 마셨는데 이제는 네버 그리고 아이는 트로펜 메어 한 방울도 더 마시지 못했다. 임금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년에 이 정말 그 잔하고 한 몸이 된 그 임금님하고가 아까 끝에 가군만 봐도 잔은 트린켄하고 징켄했는데 임금님 눈도 징켄하고 그 다음에 잔은 저 바닷가 매어에 빠졌는데 임금님은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더 못 마셔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정교한 그런 시행인데요. 네, 제가 다시 읽어도 좋겠지만은 노래를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으네요. 아 그런데 정말 툴레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요새 뭐 자동차 위에다가 보트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툴레라고 써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툴레는 지구 최북단에 있다는 전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독일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드려서 많이 죄송한데요. 독일어를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라는 게 참으로 정교하게 쓰인 글이어서 정말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시들을 좀 아끼면서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괴테는 평생의 그 뭐 정말 격렬했던 괴로움 뭐 또 분노 뭐 하여튼 모든 거를 다 시로 사랑은 물론이고 그렇게 다듬음으로써 본인이 그래요.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좀 인간이 이상해졌을 텐데 그래도 내 모든 문제들을 문학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픽션으로 이렇게 다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소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너무나 전할 게 많은데 2시간에는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예,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